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과 그와 관련된 법률 문제 그리고 그 예방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등 각종 놀이 중의 사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일어나기 쉬운 여러가지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와 그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하여 정영지 씨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저도 여름 휴가 계획 짜느라 한창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 하는 내용이 휴가 계획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그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계획 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정영지 씨는 여름 휴가라 그러면 학생이니까 휴가가 중요해요. 뭐 방학이라고 생각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이 막 기대가 되고 하는데 지금 그래. 또 제가 방학 중이라서 굉장히 그렇구나. 즐거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방학 있습니다. 중이구나. 네. 그러면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봄 방학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방학이 제일 기다려지고 즐거워요?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물놀이를 또 좋아하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요.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보통 아마 여름 방학이 제일 방학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 하여튼 여름 방학이 이 뜨거운 태양, 그리고 또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야, 그리고 또 시원한 바다, 계곡 뭐 그런 곳에서 즐길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름 방학이 가장 즐겁고 또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사다마라고 할까 아주 즐거운 여름 휴가철, 여름 방학에 가장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딱히 여름에 뭔가 그런 범죄 동기가 일어나거나 라고는 잘 쉽게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좀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왜 여름 휴가, 여름 방학 시절에 사고가 많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봐서 내가 한번 써왔는데 대강 한번 보면은 아마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즐겁게 놀다가 조그만 자극에도 불쾌한 감정이 증폭되어서 참지 못하고 과격한 폭력 행위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판단되고 또 한번 여성들의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과다 노출로 인해서 남성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범죄가 평소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즐거운 휴가를 지나다 보면 뭐 돈도 모자라고 휴가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범죄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휴가철에 놀다 보면 술을 많이 마시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흥분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한편으로는 여름철에 휴가철에 놀다 보면 주의력이 산만해서 여러 가지 문단속도 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집에 문단속도 덜 하고 문 열어놓고 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 사고가 더 많은 거 아니냐, 범죄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휴가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 요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무상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다뤄지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지에서의 가족들이나 또는 뭐 친한 사람 또는 뭐 애인이랑 이렇게 휴가를 가다 보면 이 좀 폼을 좀 잡고 싶은데 그 남이 시비를 걸면 보통이면 그냥 아이고 그냥 참고 넘어가더니 할 텐데 거기서 이렇게 폼 잡다가 싸움으로 더 격화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휴가차에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리 다툼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 큰 싸움을 번지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사건 중에서도 주차 시비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말다툼하다가 저쪽에서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또 여기서 뭐 몽둥이 들고 나오고 또 가지고 간 과일 깎다가 뭐 깎으려고 가져갔던 그런 흉기도 가지고 나오고 해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양쪽 다 뭐 상당한 대가를 치른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제 휴가철이나 뭐 계곡이나 뭐 이런 데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피하는데 네. 자기도 또 술 한잔 했겠다. 너 왜 소리 지르냐. 이래가지고 시비가 쉽게 벌어져서 뭐 엄청난 싸움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또 많은 싸움이 주점, 또 노래방 이런 데서 노래 부르다가 또 놀다가 아니면 또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춤을 추다가 부딪힌다. 또 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남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뭐 잘 부르면 잘 부른다고 시비 걸고 또 못 부르면 못 부른다고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지니까 또 이제 주변 사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젖다 소리 못하고 대들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는 뭐 아주 험악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폭력 사건이 아주 크게 번지는 그런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다룬 사건 중에서도 어떤 한 분 아주 점잖은 분이 그분은 처음에 좀 참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와서 발로 이제 그야말로 정강에 찼어요. 차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참았는데 가족들 앞에서 그 정강이를 차이다 보니까 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거기서 뭐 술병이 깨지고 술병을 깨서 들면 그게 또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형량이 높아가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빚어지고 그랬죠. 네. 이런 폭력 사건에서 이제 좀 잊지 말아야 할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사건한 것 중에는 그 야영지, 공식적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야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집단 패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고 조심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또 사람 많은데 거기서 야영하자니 좀 재미없고 하니까 좀 한적하고 공기도 더 맑은 곳으로 찾아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중에 그것도 세상에 또 자기 동네에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와서 하면 시비를 거는 그런 또 이제 젊은이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시비를 거니까 처음에 그쪽에 그 동네 사람이 한 너댓 명 오고 여기는 한 두세 명 뿐이니까 져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일행이 또 이제 나중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쪽도 비슷한 숫자가 되고 저쪽도 비슷한 숫자가 되니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몽둥이, 칼 이런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네. 아주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서 그런 싸움, 그런 휴가철에 그런 사고만 없었더라면 네. 아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아주 험한 일을 당해서 피해도 많았고 또 그 이후에 수습하느라고 서로 누가 잘못했니 이런 뭐 책임관계도 불분명했고 그런데도 전부 다 그 중한 상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전원이 책임질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전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혼자 범행하는 것보다 여럿이 범행하면 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착각 속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집단적인 그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더 자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몽둥이도 쉽게 들게 되고 또 이제 칼이나 이런 위험한 흉기 이런 걸 들게 돼가지고 사태가 아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그냥 일행 중에 하나로 뭐 싸움 장소에 뭐 그냥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이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거나 또는 뭐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한 거기서 뭐 이렇게 위세를 뭐 주위를 빙 둘러서 있었다거나 예를 들면 위세를 가했다고 또 상대방이 꼭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은 얼른 자리를 피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뭐 야영장이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화기도 그렇죠. 많고 뭐 이렇게 조리도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뭐 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어떤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사용했을 때 가중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야영하거나 놀러 갈 때 뭐 다 시사도구도 가져가잖아요. 그죠? 원래 가져갈 때는 흉기로 가져간 게 아닌데 잘못 쓰면 흉기가 되니까 그죠? 이게 우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중유형을 우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단체, 다중이 이렇게 싸웠을 때 네. 가중하게 되고, 또 흉기,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 때 또 가중하게 되고, 그 두 가지 다 또 이렇게 겸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만일에 뭐 단순 폭행, 혼자서 단순 폭행했다면 벌금도 있고 또 뭐 선처될 수 있는데, 여럿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중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뭐 1년 이상, 또 뭐 여럿이 다중과 함께 단체로 싸웠다면 2년 이상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적으로 좀 전에 이런 전과가 있다든지 폭력에 누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순한 흉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흉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형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하고 물론 있어서. 소지하고 그냥 발로 찼다, 그건 마찬가지로 흉기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도, 상해가 아니라도 그거는 결국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3년 이상 형에 처하게 되는 네. 그런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정이 서로 격해져서 이런 네.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 성범죄도 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범죄가 많죠. 아마 여름 휴가철에 아마 거의 성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이건 아마 노출의 계절, 또 뭐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해수욕장에 가도 전부 다 이렇게 옷을 뭐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 또 많이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네. 젊은이 성적 충동도 강하다 보니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가게 되고, 또 여성도 이런 같이 생활, 여름 휴가철에는 또 경계심도 좀 약화되고 해서 다들 이제 뭐 이렇게 벗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뭐 자기 숙소로 걸어가는 경우에도 뭐 해수욕장에서 복장 그대로 걸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없는 남자들 또는 뭐 술 취한 남자들이 되게 마수가 뻗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여름철에 이제 항상 뭐 해변지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즉석 만남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구체적으로는 그 젊은 애들 중에는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여름 휴가철에 범죄를 해봤던 사람, 재미를 봤던 사람들 중에는 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곳, 이런 곳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가지고 적성 미팅을 이렇게 하는 척하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서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강력한 경우에는 남성들과 같이 온 여성들의 경우에도 텐트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걸고 남자들을 아주 흉기나 뭐 이런 걸로 물리치고 거기 같이 온 여자들을 이렇게 단체로 성폭행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저희들이 좀 했죠. 또 이게 아까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뭐 다중이 같이 합세하여서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또 가중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가요? 굉장히 꼭 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관한 이제 특별법에서 전부 다 구별해 놨는데, 역시 2인 이상이 강간을 하거나 또는 유사 강간을 하거나 또는 강제 추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아주 강하게 처벌해 놨습니다. 이건 흉기를 들고 강간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제 만일에 한 사람이 이런 그런 범행을 범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한 사람이 범하면은 피해자가 또 이제 도망갈 가능성도 있고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하게 되면 회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형을 어떤 식으로 가중해 놨냐면은 1인 범행의 경우에는 강간의 범행은 강간범은 3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 강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범죄 유형이 신설이 됐는데, 강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신체 부위로 그런 엄부를 이렇게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엄부로 어떤 신체를 또 닳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유사강간이라고 그래요. 그 강제추행과는 달리 취급하거든요. 네. 그런 범행의 경우에도 1인 범행의 경우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인 이상이 범하면은 3년 이상 처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인 이상이 강간하게 되면은 1인이 범행해서 3년 이상인데 2인 이상이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을 하게 되면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인이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래가지고 뭐 극심한 경우에,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한 달 징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벌금형도 있을 수 있는데, 2인 이상의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은 네. 벌금형도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남들이 하는데 따라서 덩달아서 했기 때문에 뭐 좀 가볍게 처벌하면 네. 어떠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거는 순전히 피해자 입장을 생각할 때 네. 더 수치심이 더 증폭되고 위험도 높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2인 이상 하게 되면 어떤 것과 똑같이 처벌하냐면, 흉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네. 협박하고 그런 폭행을 했을 때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 2인 이상이 곧 한 사람 더 대동하게 되면 흉기를 드는 거와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험한 물건이 어떤 신체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막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흉기라는 게 뭐 부엌에 쓰는 칼이 부엌에 쓰는 그 주방용으로 쓰게 되면 흉기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거를 남을 위해를 가하기 위한 용도로 들게 되면 흉기가 되는 네. 거죠. 이제 흉기 또 위험한 물건 이렇게 법률에 이제 규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돌, 큰 돌을 가지고 남을 때리려고 한다는 네. 이런 흉기라기보다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 이게 뭐 운동기구이긴 하지만 폭행할 때 들게 되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랑 거의 마찬가지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하고 그 법전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법전으로 사람을 치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될까에 대해서 농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 이거 굉장히 둔기다, 위험하다 그렇죠. 이렇게 막 농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법전은 뭐 위험한 물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네. 잿더리 이런 것도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아, 취급받고요. 유리병도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깨지기 전도 위험한 물건이지만 깨지고 난 이후는 뭐 거의 뭐 흉기에 가까운 위험한 네. 물건으로 취급받고요. 위험한 물건이 뭐 많죠. 네, 그렇군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성폭력 사건이 성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절도나 강도 사건으로 그렇죠.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물론 더 엄하게 처벌받겠죠. 네. 절도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강간을 하거나 또는 뭐 강제 추행을 하거나 또는 유사 강간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 추행한 경우나 강간한 경우는 똑같이 처벌해요. 또는 뭐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뭐 말았거나 간에, 또는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냐 말았냐에 상관없이 네. 절도로 인한 성폭력 이렇게 되면, 성폭력 하는 중에 절도를 했거나 또는 뭐 절도하고 나서 성폭력을 했거나 같이 취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처해져 있고, 뭐 절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집에 침입해서 네. 아까 제가 언급한 사건 중에 다른 사람이 자는 숙소, 모텔에 방에 들어가서 네. 강간을 시도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주거 침입해서 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절도 기회에 성폭력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강도가 성폭력 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네.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고, 네. 이 경우에도
강간을 했거나 유사 강간을 했거나 또는 강제추행을 했거나 상관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기수 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강도 행위가 뭐 난 강도를 뭐 시도는 했지만 못했어요 결국에라고 해도 기수로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강도 강간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는 기수냐 미수냐를 구별하는 것은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 네. 미수냐 미수범이냐 기수범이라고 취급하고요. 네. 강도 행위가 성공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부분은 강도 강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절도도 돈을 훔치는 기회에 훔치지 못했더라도 강간한 경우,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절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수 미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폭력을 기준으로 해서 기수냐 미수냐를 따지게 됩니다. 네. 성범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도 뭔가 휴가 계획 때 좀 이렇게 조심해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심해야죠. 많이 스스로 다 드네요. 서게야죠. 네.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듣고 보니까 폭력 사건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어떤 주요 요인이 또 하나가 음주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심신이 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법률상으로 감경을 해주거나 하나요? 대개 이제 이런 그 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들 중에는 뭐 술을 먹고 범하는 경우가 거의 뭐 한 80% 넘어요. 맨정신에 이게 성폭력 행위나 폭력 행위라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다들 참죠. 근데 이제 술 먹은 이후로 전부 다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범했다. 살이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는 뭐 그런 주장을 해서 감경해달라. 법률상 감경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네. 심신상실, 즉 다시 말해서 전혀 뭐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상실한 상태에서 범했다 그러면은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책임을 못 지게 돼 있지만 대개 뭐 술 먹고 범한 경우에 심신상실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저도 뭐 변론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만 술 먹은 이후로 심신미약이다 그래가지고 감경한 케이스를 제가 판사 시절에도 안 해봤고 네. 또 변호사로서도 한번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치 감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주치 감경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안 해줍니다. 네. 다만 이제 그냥 뭐 장량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치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소위 이제 법률상 감경이라고 해서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돼 있어요. 네. 장량 감경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감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술이 너무 취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그냥 일반적인 장량 감경의 사유로 삼아서 감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의 감경이다라고 해서 감경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술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제 술이 취하거나 또는 약물로 인해서 심신미약이 초래된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술이 취하면 네. 또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이런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술 먹은 행위 또는 그런 약물을 복용한 행위 그 자체를 범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다 이래가지고 네. 술 먹지 않은 경우나 약물 먹지 않은 경우와 똑같이 형벌을 가하는 네. 책임을 오히려 무겁게 보는 네.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네.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약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가해자가 술에 취하고 안 취했고 뭐 자기의 피해는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재판부에서 감경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감정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겠죠.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만일에 전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실제로 있고요. 뭐 이제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다가 만일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부딪혔다. 자기가 넘어지면서 어떤 사람을 심하게 다치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네. 일반적인 동작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죠. 다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스로 내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이 취하면 도백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술을 먹고 또 절도를 했다. 그러니까 봐달라. 이래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줘요. 오히려 당신은 그런 습성이 있지 않느냐.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느냐. 술 먹는 것이 어디 실행의 착수 아니냐. 범죄.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휴가지에서 또 너무 기분이 들떴다고 이렇게 음. 만취 상태로 네.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은 술이 문제죠. 느낌이네요. 술을 적절히 먹어야 되고, 술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또 본인도 몸을 많이 상하고, 네. 신체도 많이 상하고, 즐거운 맞습니다. 휴가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분실 사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뭐 그거야 분실 사고야 뭐 어쩌겠냐마는 약간 도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여행에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왜 내가 했을까 어떻게 잡을까 도둑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휴가가 망쳐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도난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다고 들었어요.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에 도난 사고가 많죠. 우리가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해수욕장 같은 데서 탈의실에 옷을 벗어 놓고 이렇게 잠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옷마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소지품, 지갑, 이런 게 없어지는 경우가, 그것만 노리는 범죄꾼들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텐트, 이런 데서 야영하며 자다 보면, 문 잠금 장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사람이 잠시 비운 사이, 또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곤히 잠든 사이에 그 텐트 안에 들어와서 기중품을 가져가는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철에는 기중품을 좀 덜 가져가는 게 옳겠고, 네. 가져간다 하더라도 몸에 꼭 지니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범죄자들이 텐트 족들을 향하여 강도 행각을 아예 처음부터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꼼짝 마라 이래가지고 칼로 이렇게 무릎 꿇게 해놓고는 칼로 깊이는 안 찌르고 조금 찔러요. 네. 그리고 이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꼼짝 못하게 하고 스스로 텐트에 자기가 들어가서 적절하게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요즘 도심에서는 CCTV도 많고 이래가지고 범행을 못 범하는데,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야영지나 계곡, 해수욕장 이런 데는 또 CCTV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곳을 범죄의 무대로 삼아서 그런 범행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도난 사고를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예방하려면 스스로 이제 휴가철이라 하더라도 잠시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감상하고 즐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장기간 머문다든지 혼자서 아주 외롭게 텐트를 치고 있다든지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되겠고, 하여튼 간다 하더라도 좀 다중이 같이 단체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 범행을 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여성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끼리만 가는 경우도 좀 위험합니다. 남성들도 같이 좀 가는 게 더 좋겠죠. 물론 같이 간 남성이 또 늑대로 변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늑대 아닌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죠. 정말 매 순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휴가 중에 집을 비우다 보니까 이제 빈 집만 전문적으로 터는 그렇죠. 그런 도둑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게 휴가지까지는 잘 이렇게 조심해서 잘 다녀왔는데 집에 왔다 오니 집이 완전히 어지러워지고 도둑이 들어와서 험하게 이제 참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빈집털이 또 그 노리는 또 범죄꾼들도 있단 말이에요. 빈집털이 하는 곳이 주로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서는 경비도 좀 있고 CCTV도 좀 있고 이래서 좀 덜한데, 단독주택지라든지 그런 곳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빈집털이 대상이 되는 곳이 또 잘 사는 집은 잘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도 거기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범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고, 단독주택들 이렇게 좀 많으면은 연립주택 여러 가지 밀집돼 있는데 그런 골목길로 도망가기도 쉽고 침입하기도 쉬운 그런 곳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좀 당부를 하고 간다든지
문단속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방범 시스템을 가입하고 간다든지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여름 휴가철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정말 모든 종류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닐 정도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또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그 사고 중에는 이제 여름 해수욕장 이런 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물가에서는 옷을 많이 벗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촬영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아, 네. 촬영해서 그걸 반포하고 올리려고 카메라 촬영해서 반포하는 그런 범죄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여성들이 뭐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는 예를 들어 뭐 그런 곳에 이제 탈의실에 침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다 처벌하고 있죠. 그런 범죄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족들 단위로 많이 움직이다 보면 성인들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뭐 청소년들도 같이 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범죄의 대상이 다소 철없는 그 젊은 여성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엄청난 형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단순한 그야말로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13세 미만의 여성을 강간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차게 돼 있고 강제 추행만 해도 5년 이상 돼 있고 또 이제 만일에 유사 강간을 했다 이러면 7년 이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뿐만 아니라 14세에서 19세 미만 즉 청소년에 대해서 강간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3년 이상인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 돼 있고 강제 강간이 아니라 유사 강간만 해도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만일에 또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성폭력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 네.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고 만일에 사망했다. 이러면 무기징역 10년 이상 치사적 과실로 이제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맺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이제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 한번 저질러 놓고는 이게 죽어 담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기징역 이상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감히 범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성폭력 행위를 강간 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 아래에서 이렇게 가슴이 짓눌리고 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숨 못 쉬게 또는 뭐 소리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목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범인이 상대방을 뭐 사망하게 하겠다라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범죄죠. 네. 우리 사회가 좀 성범죄에 있어서 점점 이제 강력한 처벌을 추구하는 거는 참 환영할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피해자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벌 이전에 좀 미리 예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방해야 되겠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한편 또 이제 이런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개개인을 데려다 놓고 사후에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 범행에 비추어서 뭐 평소에 살아온 과정이 뭐 정상인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런 휴가철이나 흥분된 상황 또는 술에 취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이제 범행을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관대했어요. 관대했는데 서구에 이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형벌 제도 등과 비교했을 때 관대했는데 지금은 아주 강화됐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성범죄 범하면 뭐 25년, 50년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5년 이상 이러는데 네. 물론 이제 형벌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엄한 형벌로 다스리니까 우리가 감히 이런 범행에 나가서는 안 되겠죠. 네.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 이런 무서운 사건, 사고들을 TV에서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올해는 미리미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셔서 올해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다 보면 해방감에 자칫 흥분하기 쉽고 자신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시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즐거운 휴가가 불행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별다른 불상사 없이 여름 휴가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항공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 문제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해설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을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7만 원짜리 자취를 했습니다. 4월 말쯤에 자취방에 들어가서 전화로 확인했을 때 분명히 주인께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비로 2만 원을 더 내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27만 원으로 6월 18일까지 자취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중퇴할 예정이라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매달 25일마다 제가 월세를 내는데요. 이번 달 월세를 또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뭐 27만 원을 빼도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텐데 계속 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강윤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가나 이런 데서 이제 네. 아주 짧은 기간, 즉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죠.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계약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마다 월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달 살다가 한 달 반 살다가 예를 들어 나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보름밖에 안 살았으니까 보름 월세밖에 못 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임대인으로서는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아닌 진덕 있는 임차인을 데려다 놨더라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월 차임을 꼬박꼬박 받았을 텐데 네. 당신같이 들쭉날쭉 하는 사람을 받아서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니까 한 달치 나머지 다 내놔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한 달 단위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아니라 한 달 중에 일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달 월세를 다 내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그 짧은 기간 한 달 내에 내가 보름 놔두고 나갈 테니까 당신 다른 데 임대를 해라 라고 한다는 게 이게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다만 여기서 이 질문 중에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월세를 보통 이제 법률상은 차임이라고 그러는데, 네. 월 차임이 뭐 예를 들어 25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네. 들어갔더니 2만 원 관리비 따로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대개 이런 그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는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다라고 네.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안 정했더라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네요. 네. 그런데 그나마 그 임대주택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월세와 따로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그 관리비는 내는 게 정상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월세와 차임은 내의 법률상 원인이 다른 거니까요. 네. 그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니까
어떤 부담해야 될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안에서는 이게 그 주인께서 계속 보증금을 안 돌려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뭐 구체적인 임대 계약 사정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아까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계속 살면서 안 비워준 사람이 있고 살지 않고 문만 잠가놓고 안 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차이점이 있는데 계속 살면서 안 비워주는 경우에는 사용료 상당의 월세 상당의 돈을 주인한테 줘야 돼요. 줘야 되고 네. 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월세 상당의 돈을 주인에게 안 줘도 됩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 사연은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마도 이 질문한 분이 조금 불만이겠지만 네. 월세는 아마도 그 해당 월에 월세는 줘야 될 것 같고 관리비도 아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뭐 정산을 다 하신 후에 남는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호스가 엉키고 뒤틀려 꼬이고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뱀처럼 살아있는 호스 매직 스네이크 호스를 소개합니다. 매직 스네이크 호스, 이렇게 작고 짧아 보이지만 물만 풀어주면 쭉쭉 무려 3배 이상 늘어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분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벽 청소, 화분 물주기, 마당 청소, 정원 가꾸기,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 쉽고 편리해집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물을 잠가주면 싹 물이 배출되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죠. 보세요, 매직 스네이크는 아주 유연해서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꼬이고 물 막히고 짜증날 일도 없죠. 매직 스네이크는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가볍고 아주 유연하고 엄청나게 질긴 특수 소재, 게다가 견고한 이중벽 구조로 뒤틀리거나 꺾여서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용 중 엉키거나 접히지 않아 멀리 돌고 돌아가서도 물을 뿌릴 수 있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30m, 15m, 7.5m 등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 호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힘들게 물을 빼주고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만 잠그면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로 싹. 기존 호스는 끼우기도 어렵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정말 짜증났었죠. 매직 스네이크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베란다 청소, 유리창 청소, 계단 청소, 화분이나 정원에 물주기, 자동차 세차도 돈 들일 것 없이 간편하게.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쫙 줄어들고. 와우, 이건 정말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뱀쇼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기존 호스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적어 공구함이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도 쏙 들어갑니다. 견고한 이중벽 구조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죠. 매직 스네이크 호스는 아주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도 오케이, 집 밖에서도 오케이. 뒤틀려서 힘들게 펴줄 일도 없고 꺾이거나 꼬임 없이 길게 늘어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집 청소나 세차, 정원 관리를 이렇게 쉽고 즐겁게
매직 스네이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여기에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 호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런 호스가 엉키고 뒤틀려 꼬이고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뱀처럼 살아있는 호스 매직 스네이크 호스를 소개합니다. 매직 스네이크 호스 이렇게 작고 짧아 보이지만 물만 풀어주면 쭉쭉 무려 3배 이상 늘어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분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벽 청소, 화분 물주기, 마당 청소, 정원 가꾸기,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 쉽고 편리해집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물을 잠가주면 싹 물이 배출되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죠. 보세요. 매직 스네이크는 아주 유연해서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꼬이고 물 막히고 짜증날 일도 없죠. 매직 스네이크는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가볍고 아주 유연하고 엄청나게 질긴 특수 소재. 게다가 견고한 이중벽 구조로 뒤틀리거나 꺾여서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용 중 엉키거나 접히지 않아 멀리 돌고 돌아가서도 물을 뿌릴 수 있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30m, 15m, 7.5m 등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이제 힘들게 물을 빼주고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만 잠그면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로 싹! 기존 호스는 끼우기도 어렵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정말 짜증났었죠? 매직 스네이크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베란다 청소, 유리창 청소, 계단 청소, 화분이나 정원에 물주기, 자동차 세차도 돈 들일 것 없이 간편하게.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쫙 줄어들고. 와우, 이건 정말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뱀쇼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기존 호스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적어 공구함이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도 쏙 들어갑니다. 견고한 이중벽 구조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죠. 매직 스네이크 호스는 아주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도 오케이, 집 밖에서도 오케이. 뒤틀려서 힘들게 펴줄 일도 없고 꺾이거나 꼬임 없이 길게 늘어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집 청소나 세차, 정원 관리를 이렇게 쉽고 즐겁게 매직 스네이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여기에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